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진TV 미국에서 보는 세상 이야기에 저는 시애틀 타크마 홍진입니다. 미국은 지금 중간선거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 접전이 치열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가 아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가지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네바다 그다음에 조지아에서 아주 각축전을 벌일 것 같고, 한국에서 그 잘못 전파된 그 할로윈 그 문화가 수많은 아까운 젊은이들의 목숨을 100명 넘게 앗아간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그 허무하게 목숨을 날린 젊은이들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도 자식들 부모로서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지금 21세기 정치가 어떻게 되냐, 맨날 그날이 그날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를 깜짝깜짝 놀라는 뉴스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하루가 멀다고 써지는데 이게 미래가 확실히 불확실하고 국민들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세계가 진짜 냉전주의, 권위주의, 한마디로 이제 그 1인 장기 집권의 그 보수주의, 양극화 현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푸틴과 시진핑 주석의 그 장기 집권의 보수 그런 정치들을 약간 그런 쪽으로 유럽 정치가 흘러간다는 그런 지금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무방 내지는 흉내낸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어느 나라는 입헌주의 옛날 국가로 돌아가는 그런 정도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세계적인 양극화가 저가 아니면 아군, 나 아니면 나가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라는 그런 관념으로 지금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물 종교까지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입니다. 그게 지금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인기가 죽지 않는 푸틴의 정치 그 흐름을 유럽에서 지금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그 흐름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기류가 느껴진다고 그럽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은 이탈리아, 브라질, 그 미국의 뭐 각 언론들이 모든 나라 지도자들이 지금 푸틴을 닮는 권위주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은 최근 선거로 선출된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상당수는 강경한 우파 성향을 띠면서 공통점은 강경 극보수주의, 정치가 극보수주의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자기 국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또 가라해서 그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은 그 사람 편이고 아닌 사람은 다 적인 게 한 나라에서 극명하게 양극화가 되는 겁니다. 미국도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그 국민들이 완전히 갈려서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나라가 이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한 예로 지금 유럽은 이탈리아 총리가 여자예요. 여자들 조르자 멜라니라고 FDI 이제 이탈리아 형제당의 당수인데 45세인데 그 사람이 한 게 뭐냐? 표방한 게 파시즘이야. 파시즘인데 이번에 45세로 100년 만에 처음으로 이탈리아의 총리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사람의 정치 색깔이 뭐냐? 파시즘과 반이민, 반유럽 동양. 자기 정치 색깔을 아주 확실하게 파시즘이라고 했는데 말로는 그 파시즘 사람들하고 선을 긋고 있지만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파시즘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 사람이 얘기한 그 연설문을 잠깐 일부를 보니까는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가 한 행동은 다 이탈리아를 위한 행동이었고 50년 그 사람 죽은 사후 50년 후에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한 정치가 없었다, 그렇게 연설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지금 이탈리아뿐만이 아니에요. 스웨덴,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덴마크, 노르웨이는 벌써 2010년부터 우파 정치가 극보수 정치가 벌써 득세를 했고, 그 스웨덴 민주당이 이번에 제1야당이 됐습니다. 1988년도에 창당한 스웨덴 민주당이 이번에 제1야당이 됐어요. 다행히 연립정부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야당이 돼서 이제 목소리를 높일 때가 되고, 헝가리 오르만 대통령은 또 극보수주자입니다. 그 사람은 혼혈이는
혼혈이 있는 국가는 유럽 국가가 아니라겠어요. 그거 혼혈이 있는 유럽인이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대다수 사람들을 모두 아주 그냥 지탄을 받고 있는데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진짜 그 보수주의가 헝가리 대통령입니다. 근데 유럽에 지금 현재 이 보수 일색으로 가는 거예요. 보수 일색으로. 이탈리아 뭐 스웨덴뿐만이 아니에요. 프랑스도 그렇고 또 어디 저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 대통령이 독재했다고 그러는데 그 보수 독재인데 그 아들이 저 마르코스 2세가 36년 만에 다시 또 대통령이 됐습니다. 남미의 브라질도 저 좌파 대통령 좌파 대통령의 대통령 루이스 아나시오가 이번 선거에서 그냥 안전히 이길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현 대통령 우프 자이르 보이스 소나로 대통령한테 근사한 차로 접종이 돼갖고 다시 Z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전체 흐름이 극보수주의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세계의 모든 정치 그 흐름이 극보수주의로 바뀌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에스토리온 붕괴 이후에 이게 조그마한 군수의 적은 나라들이 그냥 독립을 했잖아요. 80년 이후로 소련 붕괴를. 러시아 연방이 생기면서 러시아가 나오면서 그 쪼개져 갖고 14개 국가가 다 오면서 유럽의 봄, 중동의 봄이 터지면서 이 자유의 물결이 완전히 터졌어요. 근데 그 흐름이 오래가지 못했어. 왜? 한 번도 자유 경제나 모든 걸 겪어보지 사람들이 그게 다 그걸 원활하게 경영을 하지 못하고 정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음이 일어나가지고 그 때문에 완전히 몇 년 만에 그게 다 그게 납니다. 그 중동에 보면 장미 아무것도 다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회 불안 확실한 정책 대안이 없으니까는 이게 이제 더 이상은 정치가 자기 지도자를 신뢰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한마디로 그렇게 막 독립을 해서 좋아했던 대통령을 믿고 따랐는데 그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 그런 것들이 그 조그마한 나라들을 다 몰락시키고 부정부패를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 때문에 국민들이 배신감과 허무하면서 이제는 왜 바뀌어봤자 그 사람이거든. 차라리 한 사람이 있는 게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이 낫다 이거지. 카리스마 있는 주자가 낫다 이거지. 오래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그 보수주의의 장기 집권을 국민들이 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원래 장기 집권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장기 집권을 안 해요. 근데 국민이 그 멍석을 깔아주는 거죠. 그게. 이른바 확실하게 정치를 할 수 있고 진짜 카리스마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 스타일 부재가 그 보수주의와 독재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우파 정치인들이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부정부패 모든 것들이 다 박자로 맞아서 박자로 정치를 못하게 되더라도 그때는 그걸 느꼈을 때는 국민들이 그걸 느꼈을 때는 벌써 늦었어요. 권력의 페로몬 향수를 맡은 권력자들은 한번 그 향수에서 페로몬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권력에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방어해서 장기 집권, 부정부패 다 하게 돼 있어. 왜? 물이 고민 썩으니까. 그걸 국민이 느낄 때는 이미 썩어버렸어. 늦었어. 근데 또 그 사람을 얻고 또 만들어내면 또 똑같은 사람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는 것이 되풀이 뜬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의 존 홉킨스 대학 캐슬린 브래들리 교수가 이 대중들의 환호와 분노를 적절히 이용해서 일부 지도자들이 저렇게 푸틴과 같은 그 보수주의 장기 집권 그 체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미국에서 싱크탱크 그 카네기 평화재단에서 말한 건데 포퓰리즘, 양극화, 탈진실이 이런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요즘 보수주의에 환호하는가? 너무도 불안한 거야 이게. 앞이 한 달 뒤, 두 달 뒤가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렇죠. 왜? 하루가 달리 유럽도 하루가 달리 가스비, 전쟁에 에너지 이게 말도 못해. 그러니까 하루가 불안한 현실이니까는 누군가 크게 마음을 그게 큰 기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정치 지도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보수주의를 원하는 겁니다. 안정된 주자를 찾다 보니까는 안정된 주자를 국민이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들이 극보수주의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본인 스스로가 국민 스스로가 보수를 만들어주는 거라니까. 이게 그래야만 믿음이 가니까. 왜 그런 것이 통하냐? 민주주의는 그렇게 통할 수가 없잖아요. 왜? 선거가 있고 바뀌니까 모든 정치를 이발을 해서 거기에 정책적으로 실행하려면 보통 짧게는 2년, 3년, 많게는 5년, 6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정치를 한번 인선 대통령이 그걸 끝내지를 못하고 다음 정권에 이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정권에서 마음에 안 들으면 그 사업은 다 또 백지화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수 정권에 장기 집권하게 되면 자기가 입안한 정치나 모든 사업을 그대로 끝까지 밀고 가시다는 그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를 국민들이 안정된 사업, 조금 불편하고 어렵지만은 그런 안정된 사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보수가 지금 득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보수가 뭐 아무리 좋은 물도 약수도 한 군데 오래 담궈놓으면 썩어요. 썩어서 악취가 날 때 그물을 악취할 때 벌써 그물은 못 먹는 거야. 그게 바로 정치야. 보수 정치의 그게 폐단인데 국민들이 첫 번에는 좋아서 했지만 나중에 그 냄새를 맡고 먹을 때 냄새 나서 그 정치를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국민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들 자신이 뻔하고 국민들 자신이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이게 해법을 알아요.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알고 그 극보수주의 지도자를 뽑은 국민도 알아. 왜? 철저한 상권 분립에 의한 선거에 의한 정치를 하면 그걸 아는데 그게 안 통하는 세상에 되다 보니까는 지금 이 신냉전 극보수주의가 푸틴을 닮은 정치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정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세요. 정치를 잘한 지도자들은 정치를 이해할 때 행복하고 아주 너무 행복하고 진짜로 행복하고 정치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 정치에 자신 없는 사람 또 너무 늘어놓은 게 많고 뭘 저지르고 속이 깜깜한 사람들 드러내면 너무 더러우고 드러난 정치가들은 정권을 이해하기를 두려워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게 바로 극보수주의의 폐단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어느 나라든지 이게 누구든지 자신 있게 자기 정권한테 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정치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현실이 그러지 못해.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자신 있게 자기가 정치하고 다음 정권한테 시원하게 넘겨주는 정치가가 별로 드문 요즘 국제 시세 정세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 있게 정치를 하고 다음 사람한테 더 잘해보라고 넘겨주는 그런 극보수나 장기 집권의 그런 폐단이 없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왜? 근데 지금 아직까지의 지금 국제 정세의 흐름은 보수주의가 정치 형태가 보수주의로 좀 흘러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신 있게 자기 나라의 정치를 자신 있게 하고 자기 국민들한테 다음 정권을 이행하면서 행복하고 웃는 모습으로 이행하는 그런 좋은 정치 그런 정치가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구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혹시라도 얘기에 여운이 남아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